그는 밤마다 테이블 위에서 카드를 세웠다. 처음엔 단순한 놀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카드는 스스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종이의 면이 맞물려 성벽을 세웠다. 바람 한 줄기 없이도 천천히 쌓이는 그 구조물은 숨을 쉬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레스토랑의 비밀 창고에는 카드 성이 하나 있다. 손님은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올려둔다. 이름이 적힌 카드가 흔들리면 그 사람의 기억이 흔들린다. 완성된 성은 절대 해체해서는 안 된다. 성은 이름으로 세워지고 이름으로 무너진다. 누군가는 이곳을 기억의 설계실이라 부른다. 이곳의 공기는 늘 정적이지만 카드는 언제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그는 처음 규칙을 들었을 때 웃어 넘겼다. 이름이 사라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세 번째 층을 올리던 날 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손끝의 감각은 점점 종이처럼 얇아졌다. 그는 새 카드를 꺼내어 아무 이름도 적지 않고 쌓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성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세워졌다. 이름이 없는 카드만이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다. 그는 어느새 말을 잃었다. 목소리 대신 카드의 미세한 마찰음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 완성되던 새벽, 성 전체가 흔들리며 빛을 삼켰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 더미와 발음할 수 없는 잔향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카드는 절대 짝수장으로 세울 것. 카드 성을 쌓을 때는 반드시 짝수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홀수는 불균형을 의미하며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2장, 4장, 6장씩 층을 쌓아 올리되 절대로 홀수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홀수장으로 성을 쌓는다면 문이 반쯤만 열리고 그 틈새로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가 기어 나옵니다. 균형이 깨진 순간 당신이 부르지 않은 존재가 대신 응답할 것입니다. 규칙 제2항. 자신의 이름은 첫 카드에만 쓸 것. 당신의 이름은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카드, 즉 성의 기초가 되는 카드에만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의식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다른 카드에 당신의 이름을 또 적는다면 당신의 정체성이 분산되고 흩어집니다. 이름이 여러 곳에 존재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규칙 제3항. 다른 이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사라진다. 카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사람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은 가장 먼저 그림자를 잃게 됩니다. 그림자는 영혼에 닫히며 이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서서히 실체를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사진에서 흐릿해지고 다음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며 마지막엔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의식의 대가로 바치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규칙 제4항. 카드가 흔들릴 때 숨을 멈출 것. 카드 성이 흔들리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 너머에서 무언가가 당신의 성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숨을 쉬면 당신의 생명력이 공기를 타고 흘러나가 그들에게 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숨결을 따라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카드가 멈출 때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절대 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그들도 물러난 것입니다. 규칙 제5항.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한 장을 내려놓을 것. 의식 중에 당신의 이름이 불린다면 그것은 현실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이승의 탁과 같아서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즉시 카드 한 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카드를 놓는 행위는 응답이며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이름이 불렸는데도 카드를 놓지 않으면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당신은 의식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규칙 제6항. 카드 성이 완성되기 전에 절대 말하지 말 것. 침묵은 이 의식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카드 성이 완성되기 전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진동이고 진동은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완성된 성은 보호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목소리를 내면 당신의 말은 경계를 넘어 저편으로 울려 퍼지고 그들은 그 소리를 따라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완성 전까지는 오직 침묵만이 당신을 지킵니다. 규칙 채취랑 떨어진 카드는 다시 주워서는 안 된다. 카드가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일부이며 거부된 재물입니다. 떨어진 카드는 이미 저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다시 주우려 한다면 당신의 손이 경계를 넘어 저편의 영역에 닿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손을 붙잡을 것이고 손이 붙잡히면 팔이 붙잡히면 몸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떨어진 카드는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남은 카드로만 계속 쌓아 올리십시오. 규칙 채파랑 왕카드가 위를 바라보면 다시 섞을 것. 왕카드는 지배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왕카드가 위를 향한 채로 놓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 의식의 주인이 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왕이 하늘을 보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행위이며 그 시선은 초대장이 됩니다. 이때는 즉시 모든 카드를 거두어 다시 섞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잘못된 연결을 끊는 방법입니다. 왕의 시선을 방치하면 진짜 왕이 내려옵니다. 규칙 제구왕. 초코 카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인다면 이미 늦었다. 조커는 혼돈과 변칙의 상징입니다. 정상적인 의식에서 조커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카드 덱에 조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만약 의식 도중 조커 카드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의식에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조커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규칙은 무효가 되고 혼돈이 시작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규칙 제시팡. 성이 완성되는 순간 이름을 잊을 준비를 할 것. 카드 성이 완성되면 의식도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이 첫 카드에 적었던 이름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당신이었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완성된 성 앞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름과 함께 살았던 모든 기억, 모든 연결을 놓아줄 준비를 하십시오. 성이 서는 순간 당신은 무너집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의식은 장난이 아닙니다. 호기심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고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증인을 데려와도 그들이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표시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카드가 저절로 흔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밝자 테이블 위에 카드성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만 공기 속에는 어떤 이름도 불릴 수 없는 정적만 남아 있었다. 당신이라면 성을 완성하겠는가? 아니면 이름을 지키겠는가?